남다른 데이터 입력과 관리 노하우를 가르치는 엑셀의 신 엑셀 강사 박성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엑셀 되게 저는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지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엑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방송국에서도 요거 유퀴즈 제작비나 이런 거 정산할 때 요거 쓴다고 그러던데. 그죠? 오는 종이처럼 본적 있어요. 바둑판처럼 생긴 건데요. 네네. 우리가 일일이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뭐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그런 막 슈퍼 계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때문에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엑셀 잘 못하면은 막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느려지기도 하고 칼퇴가 좀 어렵다. 약간 직장 이렇게 생활이 보시면 한마디로 굉장히 괴로워지는군요. 네, 그냥 일일이 이렇게 진짜 막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출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너무 커서 사실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는 어떻게 거예요. 명령을 해요? 자, 더해줘라고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해줬다. 이런 식으로 더해주기도 하고 한 번만 쓰고도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한꺼번에 오, 어떻게 됐어 이거?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네. 얘가 알아서 이걸 다 정리를 해줬네요? 네, 한 번만 입력하면 규칙 자체가 내 왼쪽에 있는 것들 다 더해줘라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요거를 엑셀로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까? 엄청 쉽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사실 정준하님은 재고 수량을 직접 다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매입량에서 매출량을 빼면 재고 수량이니까 네. 매입량 빼기 매출량을 해줘라고 이제 이 친구한테 하면 알아서 190이 딱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요. 많이 팔린 순서대로 정렬을 시키고 싶다. 야. 뭐가 많이 팔렸는지 궁금하다. 아. 이러면은 엑셀에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필터를 딱 걸어가지고 매출량을 많이 팔린 순서대로 정렬시켜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터가 제일 많이 팔렸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이제 거의 돈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하나라도 입력이 잘못되거나 하면 굉장히 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거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숫자 하면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이야 제가 막 8행까지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막 5만 행, 막 6만 행 막 이렇게 내려가요. 5만 행이요? 네, 그런 데이터를 좀 밤새서 막 작업을 했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제 숫자가 틀렸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싸해지고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나중에 근데 가서. 저는 이게 아무리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지만 이 5만 행이요? 어, 행이 5만 개란 얘기 아닙니까? 와 지금 한 100개만 돼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판에 그 5만 행을 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입사 딱 결정되고 나서 막 동기들이랑 스터디도 했어요. 야 우리 엑셀 하루에 한 강씩 끝내자 이래가지고 막 다 같이 모여서 스터디도 했는데 이제 신입사원 때 처음 맡았던 일이 이제 LG전자의 그런 54개 법인의 이제 데이터들 TV 판매 시장 점유율을 주별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54개 일이었는데 법인. 네, 네. 혼자서 하고 있으면 진짜 외롭고 그치죠. 서럽고 내가 이걸 못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54개 법인은 한 얼마 만에 그걸 하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막 한 2, 3일 정도 밤낮을 새서 했거든요. 지금이라면 지금 하면은 네. 그거 54개 법인 한 얼마 정도만 합니까? 한 2시간 정도만 하지 않을까요? 이게 좀 잘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신입사원. 그것만큼 좋은 동기부여가 없죠. 없죠. 아니 이게 좀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실력이 확 늘었다는 것도 좀 느껴집니까 본인이? 느껴지죠. 저 올드 TV라고 네, 알죠. 엄청 비싼 네, TV가 네, 나온 네.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TV가 한 대에 막 2천만 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개년치의 TV 판매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이제 나라별로 이걸 2천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걸 물량을 줘야 되니까 목표치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딱 말만 들어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말이 각 지사별로 이게 TV가 고가이다 보니 그곳에 계신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어떤 분들이 좀 고가의 TV들을 그래도 이 네. 배분을 할 때 1000개를 어떻게 배분을 그러니까 뭐 할까? 어느 지역은 몇 요걸 개라고 조사해 뭐 달라. 네, 엄청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요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좀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윗 어른들이 송이 좀 잘하는데? 잘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뭔가 왔다. 데이터를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고까지 할 수 있는 레벨이 됐구나. 그러니까 뭔가 딱 말씀하신 대로 윗 어른들이 윗 어른들이 내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희열을 느끼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꾸며보고 또 반대로 조금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일까? 의사결정자가 제대로 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다들 너는 임원할 것 같은데? 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윗 어른들이 그렇게 위에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하고 능력을 인정하는데 네. 근데요. 제가 LG 4년 차 때쯤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1진단이 암이어서 개복 수술을 해서 세포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아이고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네네. 해서 되게 마음고생 심하게 이제 했었는데 근데 암은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다행이네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회사만 다니면서 흘러가는 대로 내 일상을 살 수는 없겠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던 차에 이제 사이드로 이런 강의 일도 시작하게 된 거죠. 제일 힘들었던 점은 혹시 뭐예요? 뭔가 내 시간과 그런 돈 같은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월급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1년 일하고 2년 일하면 2년 후에 이 정도 버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빠르게 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가길 바라는 게 맞나? 사실 시간 하루하루는 되게 소중한 건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가길 바라는 게 맞나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물론 지금도 사실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그때는 약간 방향성도 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대학교 가야 돼. 막 저 또 외고 나왔는데 막 계속 뭔가 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게 좀 강했어가지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더 잘해서 칭찬받아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찾아보자. 책을 막 그 당시에 많이 읽었어요. 이제 최악의 의사결정 방법론이라는 이제 그거 있었는데 그래요. 첫 번째는 맞아요. 이제 내가 퇴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최악의 경우가 일어났어. 그럼 너가 감내할 수 그렇지. 있어? 이 세 가지를. 와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제가 결정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진짜요? 세 가지는 아니고 저 이거 하거든요. 야.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진짜 최악의 상황은 뭐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요거 생각하고 저는 결정을 해요. 역시 성공하신 분은. 근데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책을 안 봤는데도 이걸 아신다는 게. 저는 늘 어떤 선택 진짜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부모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엄마가 진짜 난리를 하면서 너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막 한 2, 3일 연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은 이제 엑셀 1타 강사시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뭐 그때에 비해서. 뭐 월별로 들쭉날쭉하기는 한데 하지만. 그래도 제가 회사 다닐 때 연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그거에 한 2배 정도는 어머니가 지금은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엄청 좋아하시죠. 지금은 뭐 거의 뭐 엑셀. 엑셀이로구나. 예, 그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시네요, 성희 씨가 이런 타령을 좋아하시네. 우리가 태어난 해는 달라도 왜냐면 우리 그래도 민족이 엑셀로. 고유의 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엑셀을 살살살살 쎄쎄. 좋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카페도 운영을 하세요? 네. 카페는 왜 갑자기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막상 퇴사를 했더니 한 2, 3개월 정도 됐더니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회사까지 끊임없이 조직 생활을 그렇죠. 했잖아요. 갑자기 띵
하고 나왔더니 아침에 인사 하나 받아줄 사람이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지 회사 가면 그래도 성희 씨. 옷 샀어? 옷 너무 멋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외롭다 해가지고 이럴 바에 내가 내 회사를 차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전 지금 뭐 성희 씨 말고도 왜 사람은 그럴까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또 그걸 찾아가 내가 심지어 만들어 그걸 내 돈 들여가지고 네.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 일단 그러니까 카페는 말 그대로 그냥 저질러 네, 보신 거구나. 수습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그 성희 씨가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 되신 거고 네. 직원일 때와 이제 본인이 네. 어떤 이게 전체적으로 팀을 이끌 때 느낌 요거 좀 궁금하네요. 그 친구들이 그 뭐 예를 들면 뭐 일을 시켰을 때 나오는 대답 같은 거에서 저 사람 지금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이제 싹 받죠. 어떤 말일 때 좀 그래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연락을 했어요. 근데 넵 이러거나 뭐 넷 이랬을 때 뭔가 이 그 미묘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지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넵. 네, 그리고 뭔가 알게 모르게 나만 모르는 단톡방이 있는 것 같고. 예. 그거 느끼잖아요? 네. 100% 있어요. 있죠? 있는 거 같죠? 있어요. 있는 거 같죠? 성희 씨 그러니까 본인이 직원일 때는 전혀 네. 느껴보지 않았던 네.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았던 원래 팀장님 빼고 단톡방이 또 있잖아요. 있죠. 그것처럼 왠지 느낌상 나 빼고 단톡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 때 소외감과 외로움.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이게 그 성희 씨가 퇴사 후 4년 차인 지금 깨달은 게 좀 있다고 그래요.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전 제 주변 사람들이 다 회사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 때 친구들도 다 당연히 회사에 갔었고 그래서 이 사회에 살아가려면 회사원밖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퇴사를 하고 나왔더니 회사원이 아닌 사람들과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회사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진짜 다양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직장이든 어떤 뭐 내가 이제 속한 어떤 이 집단에 있으면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면 사실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좀 갇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언가 다양한 방면의 어떤 저분들의 생각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세상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공부와 그런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게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우리의 좀 좋은 태도와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부장님의 멘트. 예, 잘 들었습니다. 나름 정리가 잘 됐어요. 또 한 엑셀이 얘기입니다. 없어도 정리가 잘 되시네요. 네. 엑셀이 없어도. 제 스스로에게도 좀 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 틀 안에 갇히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성희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아니 이게 대기업만 취업 지원해서 이렇게 합격을 말씀 스펙이 또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스펙은 제가 뭐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요. 근데 뭐 학점은 한 3.7 정도, 토익은 한 405점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대기업 15군데 합격할 정도라고 하면 야 스펙을 어느 정도 쌓으셨길래 학점도 그렇고 막 토익 점수 같은 건 900점 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그 제가 보면 토익 점수가 얼마큼 넘어야지만 이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업보다는 그냥 선택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성적을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많으셨나요? 자격증도 한 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지금 유통관리사 자격증이라고 제 그 한 개 있습니다. 아니 보통 그 취업 저는 준비하시는 뭔가 분들 뭐 자격증도 막 자격증도 막 엄청 엄청 막 3개씩 막 4개씩 네. 막 이렇게 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대리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강점은 입장할 때부터 보셨잖아요. 이렇게 뭐 입장할 때 문 열고 딱 들어올 때부터 이 뭔가 밝은 표정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시절에 21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야, 그 21개의 알바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알바? 제가 마트 안내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이야. 예, 백화점에 있는 뭐 단기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뭐 임신 출산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축구장 관리 아르바이트까지 거의 뭐 21개 아르바이트를 와. 쉴 틈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살 이후로는 제 스스로도 학비를 벌고 제 스스로 용돈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형화된 스펙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넣었던 게 제가 주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많은 대외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적었을 때 나의 장점이 이 회사에 충분히 부각되겠는가를 중심적으로 봤고요. 이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뭐 대외 활동이나 대외 활동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돼요. 뭘 하셨어요? 홍보단이나 백화점 홍보단이나 K 행복도시락 봉사단이나 그다음 네팔 해외봉사단도 그렇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취업에 성공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서류를 쓰기 전에는 먼저 기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업을. 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기업을 쓸 때마다 항상 봤던 게 기업의 신년사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신년사가 왜 중요하냐면 신년사는 이제 올해 한 해 방향입니다. 방향. 그쵸. 이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다 같이 가자를 적어놓은 신년사인데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그 배에 탑승을 하려면 그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네. 이게 사실 기업의 수장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 기업을 지원하기 전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기업 정신, 네. 도전, 혁신 이런 혁신, 뭐 이런 거 많이 리더십.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리더십. 네, 맞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한 10년이나 12년, 뭐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재상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지금 상황이 워낙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기업들이 많고 그 기업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하는 일들은. 그럼 그 하는 일에 내가 이 회사에서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년사회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생각? 그거는 원래부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 기업을 알려면 CEO를 알고 신년사를 읽어서 신년사가 다 나와 있다 미래가 앞으로 아니면 신년사가 나와 있지 않는 기업들은 타 경쟁사의 신년사를 같이 봐라. 왜냐면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산업들은 아니 그 자기소개서도 왠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무조건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 첫 문장에. 그거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해야 됩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한 문장 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 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뭔가 진짜 궁금하다. 네, 대한민국 1호 아 클레임 이게 처리 전문 다른 거보다 클레임 처리 전문. 네. 아 가장 신입사원들이 어려워하고 가장 영업사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클레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년 동안 이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가 하루에 최소 1,000번의 인사를 하잖아요. 10번의 클레임 처리를 하니까 딱 그 한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딱 담을 수 있는 문장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주는 돈의 크기만큼 나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내가 6,000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 난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마트에는 그 담당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CJ나 상이나 서나 정말 부모이나 모든 담당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봐왔던 분들이니까 물어보기 훨씬 편하죠. 그분들은. 히말라야를 집어삼킨 사나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팔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왕이라는 태그네임을 가지고 그 등산을 했었어요. 그때 건강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가. 그러면 내가 건강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임직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흡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영업장을 가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거죠. 어찌됐든 자소서 이런 그 서류 과정도 너무 힘들지만 네. 이걸 또 통과되면 또 면접도 힘들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셔서. 딱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했던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보면. 뭔가 저도 아까 대리님 딱 들어오셨을 때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렸거든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거에서 칠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열렸던 문이 갑자기 여기서 약간 닫히긴 했어요. 근데 살짝 느껴졌습니다. 네. 아 너무 빨리 다가갔나.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또 이 행동을 하고 대응. 요게 아마 대리님의 노하우일 것 같아요. 시종일관 그냥 에너지 있게 막 안녕하십니까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어떤 사람들 좀 너무 과한데? 네. 그럼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예. 그게 되면 이게 또 그 압박 면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압박 면접은 요즘 트렌드는 또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면접자를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면접자는. 요즘은 면접자가 면접관을 통해서 회사를 바라보는 또 시각을 보거든요. 저도 압박 면접을 당했을 때는 이제 거의 뭐 공경에 거의 밀어 넣는 수준이니까 메시나 뭐 이게 호날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보면.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이 막 그냥 뭐 계속 이어지는군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해본 양. 해본 양. 차라리 그때는 잠시 시간 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리시거든요. 다시 예,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네. 예, 내가 하지 않은 뭐 갑자기 막 그냥 내 생각도 전에 이미 네. 막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 뇌가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을 막 벌리고 있어서 뇌가 놀랄 때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어떤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이제 저는 영업직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는 제가 매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통제를 한다 메르스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처음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가겠다. 커피도 이렇게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겠다 했더니 그래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궁지에 모시는 거죠. 그냥. 꼬리를 문다는 게 뭐 전화를 일단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좋은 답변이죠. 전화를 먼저 해서. 전화를 먼저 해서 뭐 네. 상황이 이런데 잘 계시느냐, 네. 뭐 괜찮으시냐, 네. 안부를 여쭤보고 무리한 영업보다는 예.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의 이념과 그게 맞지 않느냐. 야. 우리가 와우.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이 회사가 있는데. 이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근데 합격하셨잖아요. 합격하셨는데 뭐 그래도 그냥 합격한 게 중요한 거지만 아니 그 저 취업의 시니어도 이렇게 뭐 좀 탈락하는 또 경험이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까 압박 면접 했던 그 기업에서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했던. 네네.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약간 표정이 그때 순간 약간 그래 딱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KTX 안에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돌아올 때 느끼잖아요. 아 이거 실수다 내가.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좋은 인상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처음에는 그게. 근데 또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니까 아,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네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면접관의 눈에 띌 수 있을까 네네.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팍 들어오면 그러면 그렇죠.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면접관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이제 면접자 분들은 우리 이제 지원자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계시고 낮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요. 진짜 인생의 기회이고 그게 그럴 때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 친구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굉장히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 상실감이 좀. 그렇죠.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은퇴한 지가 꽤 됐는데도 네네.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뛰고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많이 가야겠습니다. 부담돼.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할 텐데. 사실 그 박지성 선수는 이제 뭐 제가 런닝맨 할 때 이제 가끔 또 런닝맨에 이제 그 출연을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뵙는 거는 5년 만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 이후로는 맞아요. 방송에서 본 적은 없어서. 뭐 영상으로 두 분이 보셨던. 지난번에 그 예. 영상으로 한번 제가 예, 뭐 브랜드 행사에서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브랜드를 위키면서 퀴즈를 외쳤다고. 맞아요? 나이키즈 하면서 제가 문제를 좀 드려서 여기서 여기만 바뀌고 여기서 여기만 바뀌고 아니 아 잠깐만 조셉. 그런 것보다 아 내가 지금 손님 왔는데 지금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상 갖다 놓고 지금 딴 아니 데서 내가 그때 그 스포츠 브랜드가 유사 영업을 해. 스포츠 브랜드에서 그 어? 스포츠 브랜드 대표님이 뭐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 갔는데 이 테이블이 있었고 본의 아니고 초대 손님입니다 하면서 아니 이거 지금 이러다 뭐 테이블 조셉 테이블 내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렇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예. 차범 감독님이 또 있으셔서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차범근 감독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 예.
아 진짜 이게 참 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눈만 뜨면 막 너무 즐겁고 그렇죠. 웃음이 나왔던 그 기간이 박지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2002년이. 예.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이. 네. 예.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예.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그럼 그 전에도 붉은 악마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이제 좀 붉은 악마라는 그 호칭은 이제 그 우리 박종환 감독님께서 1983년 세계 청소년 그 선수권 대회에서 예, 청소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수가 빨간 유니폼 아래 상하위를 입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해외 언론에서 붉은 악마 라는 명칭이 붙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주세요. 사실 박지성 선수가 2002년을 좀 그 월드컵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 골 세레머니 저희가 패러디도 많이 했습니다. 요거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거죠. 요거죠. 이거 기억나죠?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 도대체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지 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지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거? 관중들한테 한 거죠. 관중들한테. 내가 골 넣었으니까 잠깐 조용히 해달라. 내 순간이다. 내 시간이다. 좀 잠깐 조용히 해달라.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보통 저희 나이대 계신 분들이 좀 부장님 정도 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저 무한상사에서 유부장이 맞네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야, 어디 부장님 아까부터 뵀는데 저랑 몸매가 똑같으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쳐봤는데 제가 일부러 뒤에서 뵀는데 제 뒷모습이랑 똑같으신 거예요. 아니 그때 좀 막 식사를 하셔가지고 오늘 점심이 뭐였습니까? 안동찜닭 나왔어요. 너무 좋은 게 나왔네. 장땡이었어요. 안동찜닭. 어우. 그러면 그 찜닭 중에서도 어떤 부위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저 허벅지살 좋아하거든요. 저 이만기보다 허벅지가 굵어요. 다리도 굵고. 그러시네요. 이만기 씨 만나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요. 대우에 있는 TV 아세요? 칼라 TV 처음 나왔을 때. 네. 그거 광고 모델 할 때 옆에서 한번 봤어요. 그 텔레비전을 처음 우리 집에 샀거든요. 왜냐면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 넘어왔을 때. 그때 이만기 교수님이 그때 그걸 선전하셨어요. 야, 근데 뭐 부장님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수다스러우시네요. 그건 아니고 오늘 너무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날씨 기분이 너무 좋아요. 차이가 비슷하게 아니 저기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 네. 약간 부장님 별명 같은 거 뭐 좀 있습니까? 나르는 돈가스? 나르는 좀 야 진짜 오랜만이다. 나르는 돈가스, 네. 날돈 진짜 오랜. 보통 좀 체격 있으신 분들 중에 네. 날렵하면 아니 사실 예. 요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 지금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국가 기밀이나 이게 좀 예, 맞아요. 근데 기밀 요즘 유지가 좀 필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좀 디테일한 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 무기들에 대한 소개 정도는 얘기하시면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하실 수 있는 선에서 어떤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사주포. 자주토. 네, 하나의 자주포. 자주포가 포 부분도 있고 포를 잘 쏘기 위해서 사격 통제 시스템. 예, 쉽게 하면 이제 밤에 볼 수 있는 장비. 야간 투시경. 야간 투. 근데 미군이 제일 좋아하는 F-22 팬텀이라고 하는 랩터. 랩터라고 하는 예. 그런 레이더도 못 잡는 스텔스 기능들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요즘은 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거 왜 몰라요? F-22 랩터. 우리는 이제 F-35A를 이제 이번에 도입을 하죠. 빙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안 쉬어요 집에서? 무참 다 엄청 원래 보시네 상식이 진짜. 좋아요. 신문 보면 다 나와요. 아니 진짜 확실히 형은 진짜 신문을 보더라고 신문을. 신문 요즘 아직도 그 페이퍼를 보세요? 저 페이퍼를 네. 보죠. 이렇게 하고 보세요? 아니 그거 이렇게 봐요. 보세요? 네, 아직 보여요. 요즘 제가 지금 제일 힘든 아, 이거 오셨구나. 여기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가? 아니 저도 이제 오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무기 체계를 설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야. 좀 있어 보이네? 그다음에 뭐 요즘은 레이저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무기체들이 많거든요.
정말 스타워즈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광성검 같이 되는 이런 무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조만간. 관성도. 조만간. 야 이게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레이저 무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몰랐는데.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이제 드론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전 시설이 파괴가 돼가지고. 진짜.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예. 그래서 반대로 이게 조사보사인데 공격하는 게 있으면 방어 방어를 무기가. 써야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완화는 드론이 날라오면 레이저를 이렇게 조사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도 있는. 아니 그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좀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던 시기와 지금 신입사원이나 뭐 또 새로 들어오는 직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 가치관이라든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무지하게 달라요. 혹시 좀 그런 거를 극명하게 좀 요즘 느끼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주 52시간이야. 아. 저희 때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쉽게 하면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는 게 일과였어요. 예.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5일은 좀 회사 생활을 하고 그냥 마감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자기 파트만 딱 마무리하고 그냥 가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만 워크 프로젝트 리더한테 던져주고 가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좀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어떤 각자의 시간 또 각자의 생활이 좀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뭐라잖아요. 예. 또 이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하면 또 꼰대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꼰대. 전형적인 꼰대죠. 네, 전형적인 좀 꼰대인데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좀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 희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네.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렇죠. 왜냐면 사실 희생은 할 수는 있는데 희생을 하면은 그만큼의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없다면 그렇죠. 페이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진급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요즘 이런 세상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요즘 분들의 생각과 또 해왔던 경험과 과정에서의 이 융합 이런 것들의 소통이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로 소통하세요? 뭐 커피를 마시는 거나 그리고 회식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예전에 상사라고 쳤을 때는 뭐 대리님이시거나 그 밑에 있을 때 영도 씨 오늘 끝나고 우리 술 한잔 할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약속 없어요? 오늘 뭐 약속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약속인데. 유부장님 오늘 식사만 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약속 있는데 제가 취소해도 되고요. 좀 늦게 가도 됩니다. 뭐 말씀해도- 편한 대로 해, 영도 씨 편한 대로 해.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야죠. 올 거야? 예. 올 거야 말 거야? 갈 겁니다. 저 1차 저희 아니 안 가. 이 약속 있으면 가. 아닙니다. 네. 가. 아닙니다. 네. 자, 가야죠. 이게 옛날 회식. 이거 옛날 회식. 요즘은 회식 가실래요? 그냥 우리 선양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다 소통하자고 하는 건데 혼자만 빠지면 좀 그렇지 않나? 나중에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죠. 뭐 문제 있으시면. 요즘은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사실 요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전 좋거든요. 아니 혹시 내가 가끔 이제 좀 내가 나이 먹었다 좀 느낄 때는 좀 언제입니까? 요즘 이석이 헬스를 너무 일찍 와요. 6시 반에 오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잠이 없어졌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근데 나이가 들었다. 6시 반에 오면은 후배분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일해요. 프로젝트 듀데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밤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상의 이런 생각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스케치를 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뭐 회사에서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혹시 좀 뭐 20년 전에 신입사원 신현돈 씨에게 네. 혹시 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영돈이에게. 영돈아, 영돈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영돈아,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좋은 선배로서 아니 후배로서 좀 남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동료를 치거나 걔를 밟고서 올라가지 않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안 놓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성과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 소중한 동료를 잊지 않는 영돈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좀 얘기하신 대로 마무리가 굉장히 귀엽게 끝났어요.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이게 참 그러네요. 좀. 일단 너무 궁금한. 일단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허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공중 위협을 막아내는 요격용 미사일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격하는 미사일 그거 개발에 그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그 미사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죠, 저도. 천국 뭐 이런 천국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천국 만드신 그 박사님이시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천궁 이후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머쓱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하면은 너는 거기 참여도 안 했는데 숟가락만 얹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궁 이후에 또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국가 보안일세. 대단하시네.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이렇게 노출이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요격 미사일 이런 거면 진짜 국가 기밀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보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리는 것만 있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려야 될 것만 가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홍보가 있으면 그거를 하되 이게 적에게 이롭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선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없죠. 그럼 이름은 본명이십니까? 네, 본명입니다. 허린이 되게 멋있어. 저는 약간 허린이 약간 진짜 좀 박사님 이름 같아. 진짜. 그 웹툰이나 영화에 나오는 허린 박사가 허린 박사.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거든. 허린 박사를 납치해서 꼭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영화에. 그리고 정우성 씨가 찾아 나서지. 처음에는 저 같은 친구가 가서 죽음을 당하고 저 같은 친구가 구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허린 박사님은 납치를 당하고. 순순히 납치당할 제가 아니죠. 그래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무술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연말. 연말. 그렇게 했겠죠. 저를 납치하는 놈들한테. 야 이건 만만치 않네요. 대단하십니다. 이거 뭐 어떤 장면? 나도 모르게 지금 뭐야? 반에서 그 1등하는 친구들 가운데 가끔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그 막 소풍 가가지고 의외의 끼를 발산하고.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들을 많이 개발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 이름을 대면 이렇게 알만한 미사일을 뭐 지금 만든 게 좀 있습니까? 언론에 아마 나간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천궁도 있고, 그다음에 신궁이라고 합니다. 신궁. 그런 거다 해궁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야 근데 멋있다. 해궁, 신궁. 근데 저는 그 이름들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이 참 좋았어요. 그 국사책 거기 표지에 보시면은 그 무용총 고분 벽화가 있어요.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말 위에서 활을 있어요. 맞아요. 그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민족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 손으로 KT-1 기본 훈련기를 만들어냈을 때 전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든 훈련기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말은 이제 만들었다. 이제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잘 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활, 그 궁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잘 그게 만드는 걸 궁이죠. 보면서 천궁 이게 예,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이 참 좋습니다.
참 정말 또 아니 그 저기 가급 국가 보안 시설은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보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가가 제일 등급이 높은 거겠죠.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예전에 있었던 건데요. 네, 뭐예요?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처음 저희 연구소가 서울 홍릉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홍릉 기계공업상가 성동 기계공업상가 이렇게 이름이 있었고 대전으로 이제 대전에 뭘 만들면서 그거를 네. 대전 기계창 좀 그런 식으로. 분의 신분이 알려지면 예. 안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를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예. 아니 그 현재 가족분들은 박사님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뭔가 날라다니는 거 만든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세요? 아니 이게 이제 저 보니까 보안이 예. 취업 시 신원 조사가 필수고 위조 가능성 때문에 사원증을 SNS 업로드도 안 되고 주기적인 개인 차량 검문, 입소시 기밀 유지 서약서 작성, 예. 역건물 출입 불가 이건 뭐예요? 역건물이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네.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만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이전에 그 부서에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 부서를 갈 수 못 없구나.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딴 팀 갈 수 없는 거예요. 유퀴즈면 유퀴즈 사무실만. 딱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예, 거죠? 예, 딱 그거예요. 옆에 안 돼. 널 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이 출입증을 대고 문이 안 열리니까 당연히 안 열리죠. 근데 안 열리고선 당황한 적이 꽤 있어요. 나도 모르게 늘상. 이게 대고서는 승인되지 않았나? 왜 이럴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 됐는데 왜 안 됐지? 뭐 집에서도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 직장 내에서는 이게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열리지 않으면 이 보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적인 이런 있어요. 것들이 좀 있죠, 있어요. 있죠. 예, 예. 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주 듣는 말이 그거예요. 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기라 할지라도 만나서 하는 제일 많은 얘기는 오늘 밥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러니까 지내냐. 오히려 일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 이게 하다 보니까 거의, 예. 일상적인 뭐 밥 얘기, 주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다. 예, 예. 국가보안 특집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또 생각보다는 또 많지가 않아서 한편으로는 예, 예. 나이는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그 비밀이군요. 규정상 보안이라 제 개인상. 이게 또 그거 안 돼. 여기는 허린 박사 몇 살인지 나와 있는데. 안 돼요? 나는 같이 할 수 있. 예. 그러면 MBTI는요? 아니 근데 MBTI는 왜 얘기해? MBTI나 INTJ. 그래. 그건 얘기해도 돼요? 그래. 나이는 안 되는데 MBTI는 됩니까? MBTI네. 근데 생각보다 동안이시네. 감사합니다. 나이 어디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지금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래요? 그래요? 동안이죠. 맞습니다. 예. 그죠, 그죠?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동안이시라니까. 몇살 차이 안 나요. 제가 태어난 날이 또 공교롭게도 항공의 날이에요. 그 항공의 날이 10월에 이거 뭐? 네. 야,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국방과학을 위해 태어나셨네. 허린 박사님 이름부터. 그 린자는 무슨 린자 쓰십니까? 그게 이제 맑을 린인데요. 그 린자가 두 번째 뜻이 돌샘 린이에요. 찾아보니까. 돌샘 린. 돌샘을 영어로 하면 락웰이거든요. 네. 락웰이라는 이름이 저한테는 특별한 게 그 미국에 락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노스 아메리칸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널 옛날에 널 노스 아메리칸 에이비에이션이 나중에 이제 락웰 인터내셔널이 되고 그 회사가 이제 B-1B 랜서 폭격기도 만들고 스페이스 셔틀도 만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좀 연관이 있어 이쪽하고 좀 나는 이렇게 뭐 태어날 때부터 뗄 수 없는. 연관이 좀 있지 않았나. 햄버거 한 번만 발언해 주시면 돼요. 햄버거. 햄버거 이거 다르네. 햄버거를 갑자기 왜 발언 애플 한 번만. F요? 애플. 애플? 다르시다. 근데 다르시다. 이게 제 바나나도 한 번만. 그만해 조셉. 바나나. 야, 근데 원래 영어를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나사에서 근무해.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유학을 미국에 가신 있던 건지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셨던 건지? 둘 다인데요. 태어나서 만 5살까지 살다가 온 가족이 왔고요. 한국이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공부하러 다시 미국으로 가서 다시 가셨구나. 예,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국방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쪽 일을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예 원래 국방 쪽에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셨어요? 원래는 사관학교 가서 전투기 타는 게 꿈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 네. 근데 이제 고3 올라가기 직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못 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군 복무는 그래도 결국 이제 공군장교로 다녀오고.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국방 쪽에 또 좀 꿈을 갖고 있는 분을 야, 이게 또 만나 뵈니까 이쪽 일을 또 실제 하고 계시고. 아, 그 왜 그러냐면 그 초등학교 때 1년 동안 이제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영국에 가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는 커서 꼭 나라의 힘을 기르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권 포기하시고.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원래 예. 이전에 나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 예, 예. 나사? 네.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미국 거기. 거기가 아, 나사 지금 하신 거예요? 예. 제가 박사 공부를 하러 가면서 저희 과에 저희 연구실이 나사 랭리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 아예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원생들은 다 거기 계약직 직원 신분으로 거기서 연구하고 수업하고 이런 걸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는 제가 있던 곳은 특히 그 행성 대기권 비행 및 진입 부서였어요. 뭐 하는데? 우주선 예, 예, 우주선 이제 행성 대기권에 진입할 예, 때 예. 거기 예. 거기 뭐요? 그거 예, 관리하십니까? 맞아요. 관련된 일인데. 자기야. 아이,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 대기권을 관리하신대. 행성에 있는 걸 뭘 어떻게 관리해? 대기권을 관리하신대. 대기권 관리를 어떻게 해요? 아, 오. 그 뭐, 아, 그거 혹시 저기 영화, 예. 그 뭐죠? 그 세 분, 아, 히든 그 피겨스. 히든픽, 아, 그거 재밌게 봤고. 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거기 배경이 되는 연구소가 제가 있었던 이야, 히든피겨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인공위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주선이 돌다가 네. 이때 여기에 몇 시쯤 떨어질 겁니다. 야. 이거 확 거기 소름 돋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야. 제가 했던 건 네. 이제 착륙 궤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착륙 지점 가장 관심 있었던 건 결국 그거거든요. 착륙 어디에 지점이 그렇지, 어디냐? 그렇지. 그다음에 그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본 착륙 임무 제가 한 게 Curiosity rover라고 해요. MSL이라고 아, 그 하는데 화성에 간. 예, 예. 이게 예. 그거 이제 직접 그 나사 안에도 센터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한 10몇 개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직접 그거에 관제를 맡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환호를 하시고 그 시간대에 미국이 또 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박수 치고 이런 것보다도 숫자예요. 아니 근데 야 그걸 어떻게 그런 그렇게 거 계산을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 네. 이전에 과거에 내렸던 것 최초로 보냈던 바이킹 1, 2호부터 미국이 최초로 보냈던 그부터 해서 각종 그런 탐사선들의 자료도 다 다시 적분해서 이제 착륙 지점이 어디냐 그겁니다. 착륙 지점이 어디냐? 착륙, 예.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GPS 위성이 쫙 떠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추정이 되는데 화성에는 딱히 확실히 여기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야. 아니 그거 저 궁금한 게 사실 네. 그 나사와 관련된 굿즈나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 물건, 상품. 아, 그지, 예, 예. 뭐 예. 아 굿즈, 굿즈라고 안 하나요? 굿즈? 하나요? 예, 그런 물건, 예, 물건들. 기념품. 그 예. 기념품 파는 데가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야 우리는 일단 가면은 거기부터 가야죠. 일단 거기 가야지. 사야 돼, 사야 돼요. 일단 거기 나사 가면 그거 사야 돼. 펜이랑 그 점퍼, 볼펜, 점퍼, 후드티, 모자. 주변 분들한테 선물도 좀 많이 하셨나요? 그거?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 선물해 조셉이 지금 그게- 보고 싶은 게 혹시 직원 베네핏 네네. 얘기가 지금 할인. 직원 할인 없고요. 직원 할인. 많이 묻었어요. 아 조셉이 제일 궁금한 게 베네핏이죠? 저는 왜냐면 이제 네. 느낌에 나사에 그래도 취직을 하게 되면 그렇지. 거기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을 쫙 할인 정도 좀 아니 베스. 왜냐면 민석이하고 다 근형이 비비고 할인 되거든요. 해요. 비비고 할인 얼마나 되죠? 야 이거 만두 무지하게 먹겠구나. 야 비비고 할인 40% 대단하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은 4개 가격에 10개 먹는 거예요, 만두를. 거만해 조셉. 아, 제가 만두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좀 드려요. 여기 하나. 돼. 잘 보여야겠네요. 이거 40% 할인 된다잖아요. 많이 비비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따 보니 조금 피곤한데. 아니 이거 여쭤봐야지. 나사 전 직원에게 여쭤봅니다. 외계인 있다 없다.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죠?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요. 사실 직접적으로 보거나 들은 건 없어요. 근데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거꾸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혹시 저일 거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외계인이. 근데 저는 사실은 예. 그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네. 이 안에도 외계인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막 집에 가서 이게 영화에서 있잖아. 이렇게 해서 벗겨가지고 이제
그 사실 유명한 게 그 로스웰 그 그쵸. 아시죠? 네네네. 아 진짜 궁금해. 나사에 계신 분들은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실 근데 텐데.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거 아 나사에 정말로 계시는데 있는지 좀 그거 없는지. 알아보시면은 좀 주변에 알아보실 수 그러면 있을 텐데. 카더라 정신 없습니까? 카더라 네. 나사에서 카더라. 그냥 일에 치인 불쌍한 학생 연구원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아니 그래도 약간 연기도 하시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 진심 혼을 담은 아 그래요? 혼을. 근데 진짜 박사님 맞아요? 아, 조셉, 그럼 그거를 여쭤볼게요. 나사에나 네. 이 좀 이런 곳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박사님 같은 그런 천재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까? 아, 네. 아 왠지 모르게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아니면은 IQ 막 몇 이상 되는 막 어마어마한 막 실력자들만 계신 곳 아니에요? 세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일단 제가 천재가 아니고요. 전 정말 천재 아니고 거기 천재들만 모아놨다 그 생각은 사실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제가 느끼는 천재들 많은 곳은 바로 여기예요. 국방과학연구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이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바로 제 옆자리에 계신 이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박사님. 이 박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 그분은 이제 이 박사라고만 하니까 우리가 아는 분 박사님이 신바람 이 박사.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이 박사입니다. 이분 말고 진짜로 저기 뭐 성대모사를 하시죠? 진짜 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이 박사님이나 아니면 옆에 계신 박사님님이나 아니면 팀장이신 이 박사님이나 보면은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알지? 야 국방과학연구소에는 그러고 보니까 다 박사님이네요. 그냥 옆자리도 박사님, 그러네. 앞자리도 박사. 석사 연구원들도 많이 있어요. 네. 아, 석사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뛰어나신 석사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고 아니 그 연구원들의 좀 하루 일과는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하루를 보내시나요? 일단 대부분 보면 집 연구소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연구소 안에서는 저희가 보통 하는 연구 개발 업무를 하다가 이제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업무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정 업무 서류 보내고 뭐 서류 공문 받고, 받고 뭐 공문 작성하고 받고. 예, 그렇죠. 아 그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대회 기간 예.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그냥. 아니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좀 뿌듯한 점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남들이 버리고 간 거 또는 우방국이 준 무기 이런 거를 가지고 근근히 이렇게 이어오다가 중간에 이 연구소가 생기면서 차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게 됐고 그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더없이 좋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력 순위가 네. 세계 6위인가. 네, 그렇게 그쵸? 됐습니다. 저도 읽었어요. 예, 그거 읽었어요 기사를. 우리나라 이 기술로 우리나라 이 무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참 엄청난 일이에요. 예,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물건은 일반 공업 제품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더 극한 환경에서 더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성공적으로 이게 작동할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 그게 가장 커요, 사실. 물론 저희가 만드는 이런 무기 체계들이 정말로 쓰이는 상황이 오는 거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아요. 그건 만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남을 해야 할 어떤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빈틈이 보이고 약해 보이면은 바로 공격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아니 이 국방과학연구소를 꿈꾸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꼭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까?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걸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국사책에 보면은 930여 회의 외침을 막아내면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허린 박사님이 마지막에 진짜 아, 마지막에 진짜 본인이 박사라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이제 아셨어요? 이제